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뿐이던 북한의 겨울, 숨을 삼키며 강을 건너던 그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탈북 첫날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북한 청진의 겨울은 단순히 춥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추위였습니다. 30살 은하는 지하방에서 24살 동생 민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 배급 중단 직후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자매뿐이었습니다. 지하방은 해가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차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난방은 없었습니다. 두 자매는 이불을 겹겹이 덮고 서로를 안고 잤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장마당에서 팔 것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폐렴이 의심되었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병원에 약도 없었습니다. 은하는 매일 밤 동생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민지가 숨을 멈추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에 어느 날 밤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꿈 꿨어. 따뜻한 방에서 밥 먹는 꿈. 은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야. 은하가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둘 다 죽습니다. 느리게 죽는 것과 빠르게 죽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탈북. 그 단어는 금기였습니다. 잡히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들. 누가 국경 넘었대. 누구는 중국으로 갔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은하는 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혜. 탈북 중개자였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신혜를 만났습니다. 시장 뒤편의 허름한 창고에서였습니다. 신혜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혼자 가려고? 신혜가 물었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나중에 데리고 올게요. 신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은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몇 년간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신혜는 돈을 세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 데려가 줄게. 근데 쉬울 줄 알지 마. 죽을 수도 있어. 은하는 각오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죽으니까요. 신혜는 은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틀 후 새벽 2시. 여기서 만나. 검은 옷 입고 와.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민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잠깐 일하러 가. 곧 돌아올게. 밥 사올게. 민지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와, 언니. 은하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옆에 누워 동생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는 통통했던 뺨, 이제는 움푹 들어간 뺨. 미안해, 민지야. 언니가 먼저 가. 하지만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은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열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은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물 그리고 민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안 가면 우리 둘 다 죽어. 내가 가야 해.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신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신혜가 말했습니다. 첫날은 쉬울 줄 알지? 그 생각 버려. 지금부터가 지옥이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이틀을 걸어야 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순찰대를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혜는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순찰대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그녀는 이 길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첫날 밤 숲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였습니다. 은하는 떨면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지금쯤 깨어서 언니를 찾고 있을까? 아프다고 울고 있을까? 신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다고 울어. 신혜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언니는 왜 이 일을 해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신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탈북자야. 10년 전에 넘어왔어. 중국에서 인신매매당할 뻔했고 한국에 와서도 적응 못했어.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지. 나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잡히면 끝이야.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신혜의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차갑고 무뚝뚝한 여자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한 사람들, 구하지 못한 사람들, 모두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틀째 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무서웠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자유입니다. 하지만 건너는 동안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신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소리 내지 마. 빠르게 움직여. 근데 뛰지는 마. 얼음이 깨질 수 있어. 은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추운데도 땀이 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신혜가 먼저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따랐습니다. 은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내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음은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의 개일 것입니다. 은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신혜가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엎드려. 모두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에게 빌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언니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기적적으로 순찰대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신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하자. 모두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은하의 온몸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강의 반을 넘어섰을 때 갑자기 은하의 발밑에서 똑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은하는 멈춰 섰습니다.
발밑을 보니 가느다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신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얼음이 더 크게 갈라졌고 은하의 한쪽 발이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순찰대가 올 것입니다. 신혜가 빠르게 다가와 은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손 잡아. 은하는 신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혜가 있는 힘껏 당겼습니다. 은하는 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젖은 발은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신혜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빨리 가자. 발이 얼기 전에. 신혜가 은하를 부축했습니다. 둘은 나머지 거리를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신혜가 말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 아니야. 살러 가는 길이야. 기억해. 은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캄캄한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은 아니었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은하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땅이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 하지만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수용소로 가거나 처형당할 것입니다. 신혜는 은하 일행을 작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중국인 협력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 동안 숨어 지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중국어도 하지 마. 들키면 끝이야. 신혜의 경고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나왔습니다. 빵 한 조각과 물. 배는 고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자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 남자들의 목소리. 중국어였습니다. 은하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공안일까? 아니면 인신매매 조직일까? 신혜가 말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강제로 결혼당하거나 팔려간다고.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고 문 앞까지 왔습니다. 은하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밖의 남자들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은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째 밤 신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동할 거야. 안전가정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한국 가는 절차를 밟게 될 거야. 은하는 안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미래를. 지금까지는 매 순간이 생존이었습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에 가면 자유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민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은하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민지에게, 언니는 지금 중국에 있어. 곧 한국으로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약속해. 편지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보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행은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을 탔습니다. 짐칸 속에 숨어서 어둡고 좁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갔습니다. 검문소를 몇 번 지났습니다. 그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눈을 가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시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안전가정이야. 이제부터는 여기 사람들이 돌봐줄 거야.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중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은하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내가 은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제일 힘든 구간은 넘었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에 갈 수 있어.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나는 길만 안내했을 뿐이야. 온 건 내 용기야. 시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를 데려오기 위해 은하는 시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일까? 아니면 그냥 상처받은 사람일까?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은하는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중국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은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가정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은하는 NGO 팀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을 도와 한국으로 가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팀 리더는 김 목사라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은하 씨,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김 목사가 물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꼭 가야 해요. 은하의 대답에 김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먼저 동남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석 달. 은하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은하의 결연한 표정에 김 목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은하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라오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며칠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걸어서도 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은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안전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사람, 혼자 탈출한 사람,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살아남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에요. 은하도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하 씨, 한국행 승인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김 목사의 말에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유의 땅에. 일주일 동안 은하는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민지 사진, 그리고 희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은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레고 두려웠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은 적응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 목사와 NGO 팀원들이 배웅 나왔습니다. 은하 씨, 한국 가서 잘 지내세요. 힘들면 연락하세요.
김 목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은하는 명함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간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은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5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은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왔습니다. 자유의 땅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은하는 멈춰 섰습니다. 공항은 밝고 넓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온갖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같은 지구 위의 나라일까?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하시는 거죠?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은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떨렸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어 돌려보내지는 않을까?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1시간 후 담당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은하 씨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자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긴장된 공기와도 달랐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자유로웠습니다.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긴 숨이 쉬어진다. 은하가 속삭였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숨을 참고 살았습니다. 감시받고 통제받고 억압받으며.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탈북 첫날 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올려다봤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하늘은 캄캄하고 차가웠습니다. 절망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희망의 하늘이었습니다. NGO에서 나온 담당자가 은하를 안내했습니다. 은하 씨, 먼저 하나원으로 가셔야 해요. 거기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은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석 달간 지내시게 됩니다. 한국어, 문화, 법률, 취업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석 달이면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정착 지원금을 받고 독립하실 수 있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은하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방입니다. 자신만의 공간. 북한에서는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총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공안에게 잡힐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언어는 같지만 달랐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습니다. 은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지만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꾸바가 아니라 쿠바예요. 작은 차이들이었지만 중요했습니다. 은하는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규칙, 예절,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모두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은하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컴퓨터 수업도 있었습니다. 은하는 컴퓨터를 처음 만져봤습니다. 마우스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사람, 배고파서 온 사람,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여자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됐어? 은하는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북한에 있어요. 병도 있고, 제가 돈 벌면 데려올 거예요. 힘들 거야. 하지만 할 수 있어. 여자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은하는 민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웃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있을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데려올 것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적응을 잘하시네요. 1달만 더 있으면 나가실 수 있어요. 1달. 그 기간이 은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어 민지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담사의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수료일이 왔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은하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이제 자신은 한국 사회의 일원입니다. 혼자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떠나는 날, 은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곳. 나를 준비시켜줘서. 은하는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은하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방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만들 거야. 첫날 밤, 은하는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처음 혼자 가는 장복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은하는 필요한 것들만 조금씩 샀습니다. 라면, 김치, 달걀, 우유.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체크카드였습니다. 카드를 기계에 꽂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은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물건을 샀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첫 식사였습니다. 라면은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민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라면을 먹으며 웃었으면 좋겠다고.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구직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식당, 편의점, 공장.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것을 알면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요. 나이가. 핑계는 다양했지만
진짜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구합니다. 자격증 없어도 교육해드립니다. 은하는 즉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원장님은 은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탈북자시죠? 은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눈빛을 본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 날부터 은하는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도와드리기, 목욕시켜드리기, 말벗이 되어드리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은하를 좋아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딸, 너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요. 은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했겠구나. 여기 와서 잘 살아야 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할머니. 잘 살게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것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냥 은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책도 읽고 뉴스도 봤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버텼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를 데려오는 것. 밤마다 은하는 돈을 세었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모았습니다.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민지를 데려올 돈. 그 돈이 쌓일 때마다 은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민지를 데려올 수 있어. 반년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하철도 혼자 타고 은행 업무도 혼자 받습니다.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혼자라서, 가족이 없어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밤에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만들 거야. 혼자라도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 은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월급 봉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었지만 원장님은 특별히 봉투에 월급을 넣어주셨습니다. 은하 씨, 수고 많았어요. 첫 월급이니까 봉투로 드려요. 은하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18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세상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요? 당연한 거죠.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를 내고 나머지는 저축할 것입니다. 민지를 위해. 퇴근 후 은하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펼쳤습니다. 돈을 한 장 한 장 세었습니다. 180만 원. 정확했습니다. 은하는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하는 그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위에서 올려다봤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캄캄하고 차가운 하늘, 별만 총총히 박혀있던 하늘. 그때의 하늘은 절망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늘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올려다본 하늘은 절망이었지만 지금의 하늘은 시작이야. 은하가 속삭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자유로운 삶의 시작. 은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민지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한국어도 더 잘해야 했습니다. 자격증도 따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저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민지에게 보낼 물건을 살 것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편지도 함께. 은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민지야, 언니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일도 구했고 첫 월급도 받았어.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언니를 믿어줘. 편지를 쓰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민지와 함께 한국에서 사는 꿈이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활기차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아침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깨끗한 하늘. 은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하늘아. 오늘도 잘 부탁해. 탈북 첫날 은하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하늘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첫 월급을 받은 날 올려다본 하늘은 희망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데려오는 일,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일, 완전히 정착하는 일.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은하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하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한국 사람, 꿈을 꾸는 사람, 희망을 가진 사람.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은하는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날 올려다본 하늘은 두려움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환영하는 첫 번째 자유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 그것 하나면 여길 올 수 있었어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